지쳤다, 힘들다, 우린 더 이상 안 맞는다, 편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로 헤어진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지친다 라는 뉘앙스로 헤어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녕 그냥 보내주는 수밖에 없는 건지, 재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지껏 헤어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친다 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헤어진 경우, 재회를 원하는 분들 중 열의 9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듯이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당신과 하는 연애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건 너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눈치 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 해버리는 거죠. 의도는 상대방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본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대화하기가 싫어지고 질리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성적인 접근으로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설득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문제로 다툰 지 몇 번 되지 않았을 땐 문제를 조율하려 한다든지, 상대방이 지쳐하는 포인트를 내가 이러쿵저러쿵 개선하겠다 한다든지, 이성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상대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그게 수차례 반복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단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재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상대방이 여러분의 합의점이나 사과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지친 상태라서 어떤 말로도 잡히지 않는 경우일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제안드릴 방법을 채택하신다면 최소한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아셔야만 뒤에서 설명드릴 방법이 납득되실 겁니다. 남녀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끌림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가능성이란 거예요. 이성적인 끌림이란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얼마나 끌리느냐, 매력을 얼마나 느끼느냐, 연애의 주도권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 미래 가능성은 이성적 끌림보단 이성적인 영역으로 상대방과 내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말해요.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바람을 피는 사람은 미래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을 이제 아셨다면 상대방이 지친다는 뉘앙스로 헤어지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헤어짐에 있어서 이성적인 끌림이라든지 미래 가능성이라든지 어느 한쪽만 압도적으로 낮아져서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은 힘들다, 지친다 라고 말할 때는 이성적인 끌림과 미래 가능성 둘 중 어느 가치가 더 낮아졌기 때문일까요? 딱 3초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나요? 열의 9은 미래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친다, 힘들다, 가치관이 안 맞다,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상대방과 내가 함께하기엔 고난의 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상대방 본인은 나름 나랑 있었던 특정 문제를 위해 해결하려 했다든지 아니면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면 지금 그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지친다고 할 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생했다고 다독여주는 수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친다는 뉘앙스로 헤어지는 경우엔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다가가야 될지가 달라져요. 제가 생각했을 땐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하지 못해서 엄한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완전히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지친다고 말하며 헤어지자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케이스인데 여기서 뭘 더 세분화해야 되나 싶죠. 근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친다는 뉘앙스로 헤어지자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 끌림은 높지만 미래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두 번째는 이성적 끌림, 미래 가능성 둘 다 낮아진 경우, 세 번째는 그냥 핑계인 경우.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성적 끌림은 높지만 미래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더 이상 여러분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생각해봐도 힘들 것 같아서 이별을 택한 건 맞아요. 다만 아직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끌림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상대방이 양가 감정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헤어지자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거나 본인이 더 힘들어한다든지, 잡으면 잡힐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막상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거나 더 단호해지는 거죠. 이는 감정적으로는 아직 끌리는데 머리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힘들 걸 아니까 헤어지자곤 했지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흔들리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상대방은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무리다 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잘 되던 연락도 끊어버리거나 오히려 더 밀어내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잡힐 것처럼 행동해서 나도 더 흔들리는 마음에 꽉 붙잡으려 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버리니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상대방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포인트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해주면서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는 건 이전처럼 구질구질 매달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덤덤하게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해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진짜 변해서 이 관계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매달리거나 내가 울고불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덤덤하게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스탠스로 나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는 이성적인 끌림과 미래 가능성 둘 다 낮은 경우예요. 이땐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도 크게 와닿지도 않고 상대방이 듣기엔 그저 이전과 똑같이 매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끌림도 미래 가능성도 없는 경우는 소위 정 떨어졌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들 그게 얼마나 귀에 들어올까요? 오히려 잘못 매달렸다가 남아있는 정마저 떨어뜨려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장문의 톡을 보내든 손편지를 써서 주든 찾아가든 이미 내 진심을 다 전했다면은 차라리 지금부턴 상대방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좋아요. 이성적 끌림과 미래 가능성 둘 다 나눠져 있는 거라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둠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되고 난 뒤여야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은 들어보자 라는 태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지금으로선 이미 많이 붙잡았고 나에 대해 질려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금으로선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연락을 할 때 그때 바로 다시 만나자는 즉각 고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상대방에게 접근하면서 상대방이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고 느껴지는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하자든지 점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지쳐서 헤어지자고 하는 마지막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지친다는 게 그저 핑계인 경우, 지친다는 게 핑계일지 아닐지는 연애 전반을 돌아봐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가령 사실은 나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져서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어떠한 구실을 잡아서 지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혹은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죠. 이는 상대방이 지쳤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납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치고 힘든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과는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이거나 핑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상대방이 한 말이 핑계일 거란 확신이 든다면 더 이상 매달리는 저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핑계를 댄 상대방을 약간 비판하거나 상대방 본인이 이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말들을 차단하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주는 게 오히려 재회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이 지친다는 뉘앙스로 헤어지자 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게 재회에 도움될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지친다고 할 때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끌림은 높지만 미래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두 번째는 이성적인 끌림과 미래 가능성 둘 다 낮아진 경우, 세 번째는 그냥 핑계인 경우. 유튜브 영상이나 재해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면 상대방이 지친다고 할 때 무조건 상대방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라는 식의 조언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통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A 행동을 했을 때 B란 말을 해주면 될 것이다 와 같이 인간관계에서는 공식이 있는 건 아니죠. 지친다라는 같은 말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연애를 쭉 돌아보면 그 맥락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도 100% 정답은 아니고 변수나 특수한 상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reat you like I do.